자, 하시던 거 멈추고 같이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 안에 가입해야 된 거 아니고 뭐 오늘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닌데 오늘 해야 될 건 일단 이거 구글을 하나 있어야 돼요. 구글. 자, 그래서 크롬을 키시면은 이제 아까 이런 화면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죠? 또는 어,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텐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로그인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가입은 이제 크롬으로 진행을 하시고 자, 크롬은 요거예요, 요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이제 웹 브라우저로 그냥 네이버 웨이즈나 뭐 엣지 같은 거 쓰고 계실 텐데 저희 학원 수업이 이제 끝날 때까지는 크롬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 들어와서 만약에 내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정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이걸 클릭을 하시고 계정 추가를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새로 계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용 클릭하시고 쭉쭉쭉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계정 자체를 이제 새로 만들어 달라고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아마 여러분이 구글 계정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음. 근데 그 계정은 이제 사실 여기저기에 연동이 되거나 일단 쓰임새가 있는 계정이에요. 기존에 그쵸? 옛날부터. 그래서 이 계정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거나 혹은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이 계정은 이제 취업 또는 공부용 계정이 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만든 계정은 어딘가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가입을 진행하셨고 아마 이제 기존에 학원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미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다 제가 이렇게 쓴 내용처럼 이런 분들은 제외입니다. 자, 그래서 GitHub라고 해서 GitHub를 검색하시거나 혹은 뭐 여기다 검색을 해도 되고 여기다 검색을 해도 되고 그래서 GitHub라고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GitHub를 들어오시면은 아, 제일 처음에는 사인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이메일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유저네임 입력하고 컨티뉴 버튼 누르면은 아마 이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인증코드 적는 란. 음, 인증코드 적는 란에 이제 인증코드가 날라오는데 여러분들의 여기다가 G메일 계정이에요. 자, 구글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걸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메일 인증 코드는 어디로 날라오냐? 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Gmail이라고 있어요. 요 메일로 인증 코드가 날라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하셨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메일 주소 넣고 비밀번호 넣고 사인인 누르시면은 로그인이 됩니다. 근데 혹시나 내가 제대로 된 인증을 못 받았다 하시면은 자 우측에 여기 아이콘 보이죠 아이콘? 이 아이콘 클릭하시고 아마 세팅스에 여기 이메일스 있습니다. 여기 이메일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프라이머리라고 나와야지만 성공이에요. 인증이 제대로 된 겁니다. 네, 다시 한번 GitHub에 로그인이 내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요 우측에 프로필 요 아이콘 클릭하시고 자 세팅스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이메일스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표시가 나오면 성공이고요. 이 표시가 만약에 안 나왔다. 다른 걸로 나와 막. 그러면은 여기 add 이메일 어드레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어요. 여기다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이메일 집어넣고 그 다음에 gmail 가서 확인하면은 인증 코드 나와요. 그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 가입하시면서 뭐 사실 중요한 내용은 뭐 없거든요. 체크사항 같은 거에. 근데 가입하시다가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페이지 자체에서 다 영어로 나와 있어. 그러면은 자, 이 페이지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여기에 한국어 번역이 있습니다. 이거 번역 누르면 사실 제대로 안 되긴 하는데 번역 자체가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요거 GitHub 하는 방법 구글 계정 하나로 이렇게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자, 여기에 지금 구글 또는 GitHub 계정으로 연동이 된다라고 하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상단에 보시면은 로그인 있습니다. 자, 로그인 클릭하시고 요 아래에 SNS 계정으로 간편하게 시작하기 나오는데 카카오 아니고 페이스북 아니고 네이버 아닙니다. 이거 두 개 중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GitHub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 자, 얘를 클릭을 했을 때 만약에 로그인이 되기 위해서는 GitHub에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본 이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계정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 하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로그인이 잘 돼요. 그 다음에 코드.org 같은 경우는 그냥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바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우측 상단에 사인인이 있어요. 자, 사인인 누르면은 바로 되네. 잠깐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초록색 버튼으로 된 Continue with Google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 클릭하시면 돼요. 단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글에 로그인이 되어 있다라는 전제하에 누르면은 내 계정으로 클릭을 하시고 이렇게 계속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로그인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되고 타이핑 클럽이라고 하는 얘도 구글이랑 연동이 돼요. 자, 그냥 여기다 검색을 하시고 제일 상단에 뜨는 얘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마찬가지예요. 자, 로그인 있어요. 여기다가 로그인 누르면은 똑같죠 여기? 로그인이 구글 있죠? 이거 클릭하면은 아마 로그인 될 거예요. 혹시 안 되시는 분은 얘기하세요. 이렇게 로그인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벨로그. 자, 벨로그 똑같아요. 자, 색을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아웃이 안 되냐? 자, 로그인 있죠? 로그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GitHub 또는 구글인데 사실 얘는 마크만 봐도 GitHub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요걸 보고 아는 거죠. 그쵸? GitHub 마크, 고양이 마크 검정색 바탕에 하얀색 요게 이제 GitHub.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이전 거랑 눌렀을 때 로그인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GitHub에 내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각각의 사이트를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쓰진 않아요. 당장 쓰진 않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학원 수업 또는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그걸 대비해서 미리 다 가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몇 개는 사실 우리 수업 진행하면서 계속 쓰임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하나 보면은 이 구글 계정에 대해서는 왜 가입을 했는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외를 시킬게요. 자, 그냥 GitHub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곳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어떤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뭔가 협업할 수 있는 여기서 그냥 GitHub란이라고 치면 사실 알려줘요. 자, GitHub의 핵심 뭐야? 버전 관리, 백업, 협업입니다. 자, 그래서 GitHub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크게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버전 관리, 그다음에 백업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협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얘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막 당장은 뭐 쓸 일은 없어요. 만약에 얘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명령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상 관리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최신 내용 업데이트 할 거 있으면 여기다가 바로 올릴 수 있고 업로드 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어, 여러분들의 그 포트폴리오의 어, 일부분, 그 포트폴리오의 이제 요 주소, 여러분들 그 이력서를 써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력서 보통 대부분 이렇게 생겼어요. 간단한 이력서 기준으로 보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생겼죠. 뭐 사진 넣고, 그죠? 여기 인적사항 넣고, 그 다음 여기 뭐 자격증이나 뭐 경력사항 같은 거 넣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요 아래쯤 보면은 이런 데 뭐 보면은 뭐 이메일 넣고 전화번호 넣고 하는 데 있죠? 그 란에다가 없으면은 그냥 추가하면 돼요. 여기다가 GitHub 아이디 같은 거. GitHub 아이디라고 하면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요거 클릭했을 때 여기 나오는 요 주소를 그냥 여기다가 요 그 주소 넣는 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 넣으면 돼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사람 공부 얼마나 했고 어떻게 했구나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GitHub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쓰진 않아요.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잘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데 써보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는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지금 당장은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스. 자,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이제 교육 관련 내용도 있고요. 여기 이제 뭐 파이썬 체크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료인 거는 안 봐도 돼요. 그리고 무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동영상 되어 있는 거는 안 봐도 되고 실습되어 있는 것만 나중에 제가 따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때 그냥 해보시면 되고, 미리 해보실 분들은 미리 공부해 보셔도 돼요. 아무튼 이런 사이트고요. 이렇게 교육 관련 내용도 있고 뭐 채용 관련도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볼 건 아니지만은 채용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는지, 그렇죠? 여기에서 채용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맞춤 설정을 해두면은 뭐 어떤 회사에서 어떤 걸 모집을 하고 이 회사는 무슨 일을 하고 그 회사에 가기 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사람인 같은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요 안에 있는 거는 대부분 IT와 관련된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코딩 테스트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죠. 코딩 테스트 관련,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준비한다. 그러면은 혹은 내가 회사에 가야 되는데 코딩 테스트를 본대. 그러면은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해서 가시면 되겠죠. 기출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난이도 같은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어느 정도 배우고 난 후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런 사이트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와서 뭐 하는 사이트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코드.org는 지금 저랑은 화면이 다를 거예요. 일단 제 화면만 보시면 돼요. 앞에 스크린. 비대면 분들은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화면, 줌 화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뭐 조건, 그 다음에 조건문, 뭐 반복문, 함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미리 선행학습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를 통해서 뭐 직접 하는, 우리가 손으로 직접 쓰는 코딩은 아니지만 그냥 블럭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사실 여기에 언플러그드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시작점이. 그러니까 이 한 줄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한 줄은 안 푸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거는 이렇게 1로 되어 있는 거. 시작. 처음이 1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메이즈라는 단계에서 1부터 15까지 쭉 푸시면 되는데, 얘를 푸는 방법은 클릭을 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세 가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여기를 봐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영어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다 영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거 영문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
그런 필요가 없죠. 왜? 번역기 돌리면 돼요, 그냥. 그쵸? 번역기 돌리면 되고, 뭐 번역기 돌려서 제대로 안 나오면은 요 그림을 한번 다시 보면 돼요. 아무튼 요거 대충 얘기하면은 뭐 이제 내가 좀비인데 뭐 일로 가야 된다 라는 그런 말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얘가 좀비가 여기에 있고요, 여기까지 가야 된대. 그리고 얘가 바라보는 방향도 있을 거고, 이게 보시면 지금 뭐 한 칸, 두 칸, 세 칸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 최초에 이 문제에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블럭을 요 아래, 요 런이라고 하는 이 퍼즐 아래에다가, 블럭 아래에다가 이제 꽂아 넣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주의할 점. 자,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블럭을 현재 4개를 쓸 수 있고, 현재 1개가 사용 중이다. 1개는 요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럭을 꽂아 넣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반투명이 되어 있죠. 반투명. 이렇게 딱 맞다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얘네를 이렇게 위로 가져다 올리면은 이렇게 색이 진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돼야만 이 블럭 하나가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블럭의 개수가 하나 증가를 했죠. 자, 그 상태에서 얘를 실행을 시켜야 돼요. 자, 이 런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움직입니다. 얘가 움직이는데, 얘가 움직이는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요 블럭을 보고 움직여요. 이 블럭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얘를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고, 이 안쪽에 있는 이 블럭들이 실행이 되는데, 자, move forward 요게 하나가 실행이 될 거예요. 자, 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여기서 한 칸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뭐예요? 코딩을 계속해라 라고 나오죠. 리셋 버튼 누르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요. 자, 문제의 정답은 사실 끝났어요. 얘를 몇 개 넣으면 된다? 2개 더 넣으면 끝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하는 블록 4개를 잘 써서 문제를 풀었어요. 자, 누르면은 끝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턴 레프트, 턴 라이트가 있죠. 이것도 한 번씩 넣어봐서 뭐 해보셔도 돼요. 아무튼 이런 블럭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 스텝이라고 되어 있는 얘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런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 안에 있는 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돼요. 순차적으로.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그렇죠? 근데 얘를 누르게 되면은 이 블럭이 하나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요. 자, 스텝을 한번 눌러볼게요. 한번 눌러보면은 딱 요만큼만 실행됐어요. 요만큼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또 요 블럭 하나만큼 딱 실행됐어요. 또 누르면은 요만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푸실 때 나는 블럭을 잘 끼워 넣은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얘가 움직여주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 이 스텝을 통해서 하나를 눌러보면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 잘못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자, 이게 근데 블럭을 내가 이렇게 초과를 해서 개수를 초과해서 풀었다라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문제되는 건 없어요. 다만 지금 여기 색상이 초록색이죠. 되게 진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색상이 조금 연해질 거예요. 내가 하다 정말 이 문제를 못 풀 것 같다? 그럼 블럭을 좀 더 써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요거 더 추가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블럭을 요거를 잘못 넣었어요. 2가지를. 요 2개의 블럭을 잘못 넣었을 때는 내가 잡아서 제거하고 싶은 블럭에 제일 첫 번째 있는 거, 그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이 왼쪽으로 넣어주시면 사라져요. 코드.org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영타 연습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자, 내가 영타가 느리다. 그러니까 느리다라는 기준은 그냥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느리다는 여러분들이 영타를 치시는데 키보드를 보는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BCD 요거 치는데 내가 앞에 모니터를 안 보고 모니터를 보면서 동시에 키보드까지 같이 본다? 이런 분들은
요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모니터를 보고 하는 거랑 키보드 보면서 동시에 모니터까지 동시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랑은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푸시면 되는데, 요것도 아마 근데 아마 요거부터 푸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부터 푸시면은 뭐 영상 나오면 넘기시고 똑같이 얘가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이거를 하루에 내가 부족하다 하면 집에 가서 그냥 한 10분 10분에서 15분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너무 막 30분 이상 이렇게 투자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 이 벨로그는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일기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일기장이 뭐예요? 하루 있었던 일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린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고 배우는 거죠. 그 배우고 난 후에 내가 배웠던 내용, 개념들 여기다가 정리하시면 돼요. 세 글자성 눌러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무조건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이거는 권장 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필수로 하셔야 돼요. 필수로. 왜냐면은 이 수업이 일단 영원하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수업은 아니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뭔가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참여를 못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내가 정리한 거 보고 해야 돼요. 다시 복습한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이 끝났고, 그리고 이 정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돼요. 남이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기장에 비유를 한 거예요. 일단 내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개념을 배웠어. 그럼 그거에 대한 거를 내가 여기다가 이해할 수 있게, 내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자, 하루에 한 개. 하루에 글 하나씩 쓰시면 돼요. 하루에. 근데 주말도 포함이에요. 웬만하면 주말도 포함이라는 게 일단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여기에 글을 썼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복습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일단 가입했던 사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일단 요 앞에 좀 전에 썼던 이런 것들을 이제 찍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 수업 페이지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 수업 페이지예요. 자, 여기서 정확하게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업하면서 계속 쓰임이 있게 되는 그런 수업 페이지가 될 거예요. 여기는 수업 페이지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업에서 하는 모든 내용들은 이 페이지 안에 올라갑니다. 이 페이지 안에 올라가요. 자, 그래서 좀 전에 가입했던 사이트들 같은 것들 코드업은 안 했네요. 깜빡했네. 코드업도 가입하세요. 코드업 여기 있으니까, 링크 여기 있으니까 가입하시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지금 뭐 링크가 열리지 않을 때는 컨트롤하고 클릭하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컨트롤 클릭하면은 여기 새 탭으로 하나가 열려요. 크롬에. 또는 우클릭해서 새 탭 링크 여기 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냥 가입을 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문제집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막 문제집 푸는 그런 사이트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이트 주소, 그러니까 이 수업 페이지 주소, 이만큼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될 거예요. 일단 오늘 하나. 요거 핸드폰으로 찍던 복사를 하시던 여러분들 편하게, 얘는 지금 하나 찍어두세요. 지금. 자, 찍어두셨죠? 여기 안 들어와진다 나는
안 들어와 주시면 얘기하세요. 저희 출석 체크는 그리고 2교시에 하겠습니다. 2교시 할 거고요. 자, 이제 여기 자,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저희 수업 시간부터 보고 갈게요. 저희 수업 시간이 19시부터 19시 50분, 그쵸? 그 다음에 20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총 3시간씩 매일매일 하는 수업이고 과정은 1과 2가 이렇게 있습니다. 1, 2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자, 시작은 매일 7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시작은 요때 하되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앉아있는 시간은 7시여야 돼요. 이 10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얘네를 하시던가 또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시던가,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냥 예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분 동안은. 근데 이렇게 제가 매번 얘기를 해도 10분에 출석 체크를 부를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7시 10분에 와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7시까지 오시고 10분 동안 예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사실 제 소개는 뭐 거창하게 뭐 할 건 없고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파이썬을 진행하게 될 김기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사항이라고 오픈카톡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수업 페이지는요, 핸드폰으로도 접속이 됩니다. 핸드폰으로도 접속이 되고요. 이 질문사항이 들어오시면은, 자, 수업명, 본명,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몇 시에 듣는 누구누구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은 제가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질문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누가 음식을 만들어 오래.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 무슨 음식인지는 알아. 먹어도 봤고. 근데 만들 줄은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차적으로 그 음식에 뭐가 들어가는지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검색을 먼저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던 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엑셀을 써야 돼. 엑셀 안에 이제 뭐 함수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근데 그런 함수들을 내가 다룰 줄을 몰라. 그럼 뭐야? 누구한테 물어보기 전에 엑셀 함수는 뭐가 있나? 걔는 어떻게 쓰는가 검색을 먼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각각의 회사를 가면은,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기 회사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신입 2명이 이렇게 입사를 했어. 그리고 여기에 상사가 있고 이 상사는 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한단 말이야. 근데 둘 다 신입이고 둘 다 똑같아요. 조건은. 근데 어느 날 이제 각각 과제를 내준 거예요. 뭘 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바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하다가 몰라서 검색을 먼저 한 거야. 자, 검색을 했더니 뭐 이만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이제 한 요만큼 본인이 이해됐던 부분은 제외시키고 요 링크와 함께 전달을 합니다. 내가 검색한 내용 중에 이만큼은 알겠고 그 아래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설명해달라. 자, 요 상황 1번 상황입니다. 자, 2번 상황 일단 해봐. 둘 다 똑같이 한번 시도는 해보겠죠. 근데 안 돼.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고 다이렉트로 질문.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이 둘 상황에서는요. 이 사람은 아마 회사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할 사람일 거예요. 보통. 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야? 우리의 사수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현재 일을 하고 있나요? 놀고 있나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회사라는 곳은 누구 하나 그러니까 포지션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각각.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똑같이 돈을 받고 나는 질문을 해야 돼. 당연히 모르면 질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질문하는 거에도 이 사람의 능력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보여요. 자, 검색을 해서 내가 넘겨줘. 그럼 뭐예요?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지 인지를 한 상태에서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이라고 해야 되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그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집니다. 뭘 모르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어때? 통으로 그냥 모른다고 하니 어, 사실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 돼보면 돼요. 질문은 하기 전에, 자, 질문하는 건 좋지만, 질문하기 전에는 무조건 검색을 하고 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나 몰라서 검색했는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라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게 맞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당연히 검색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라고 검색을 해서 봤는데 이게 맞나? 이게 도대체 파이썬이 맞나? 내가 검색한 이 내용이 정확하게 파이썬을 설명해 주는 게 맞나? 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색은 해야 되고요.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몰라도 해야 돼. 잘 안 돼도 해야 돼요. 자, 왜냐면은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지식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이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들이 많을까? 검색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념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 근데 검색하는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거는 시간이 많이 갈려요. 그래서 내가 검색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게 하나 늘어가면은 그게 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검색하는 그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검색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올라갑니다. 처음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몇 개 해보고 그냥 그만할래 하시면은 떤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구글은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검색을 다 해요. 머릿속에 어떻게 이 많은 걸 다 집어넣어. 그죠? 과부하가 오겠죠.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건 좋아요. 단 검색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어떤 걸 모르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게 내가 뭘 모르는지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모르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바로 포인트를 잡아서 해결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 또한 이 수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훈련도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생겨. 그러면은 이런 검색 같은 걸 안 해보고 했다? 그러면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최대한 많이 해보세요. 모르는 거 생기면 혼자 공부하다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구글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글링. 자 구글링이 뭔지 모른다? 검색해보면 돼요. 구글링이란 다 나옵니다. 뭐야? 구글로 정보를 검색한다. 이런 뜻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구글링은 항상 거쳐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안 돼요. 네이버 안 되고 무조건 여기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구글에서 하셔야 돼요. 구글에서. 자 검색이 필요하다. 자 구글 무조건 네이버 안 됩니다. 오로지 구글. 그래서 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문제를 막 풀어. 자 여기서 문제를 막 풀다가 막 실행을 했는데 에러가 막 나와. 그래서 여기에 에러 난 이유가 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거나 내가 해야 되는 거, 뭐 파이썬의 어떤 조건 그걸 모른다? 바로 일로 넘어가야 돼. 내가 일로 바로 가야 돼. 검색하는 이 화면으로 바로 내가 제스처를 취해야 돼요.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모르면 일단 1차적으로. 그래서 내가 검색을 했어. 근데 이제 이걸 딱 누르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보다가 아, 너무 머리 아파.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뒤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이 링크를 하나하나 클릭을 하면 여기에 탭이 여러 개가 추가가 돼요. 여러 개 열어놓고요. 읽어보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읽어보고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나하나 눈에 보기 편한 거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구글링은 무조건 바로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업 페이지에 자 스크롤을 아래로 쭉 하시면은 자 이렇게 1차가 나옵니다. 1일차 나오고요. 동영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1차별로 정리된 내용을 제가 이 안쪽에다가 넣어 줄 거고요. 아직은 뭔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간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동영상이라고 하면 뭐냐? 지금 앞에 보이는 스크린 있죠? 그 화면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 목소리가 아마 들어갈 텐데 그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복습하실 때 참고로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하면 되고 이 영상 자체가 사실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이 사실 100%는 아니에요. 100%가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올리기 싫어서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까먹어서 못 올릴 수도 있고 혹은 영상의 중간에 오류가 나가지고 영상 자체가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제외하고는 최대한 올릴 수 있게끔 할 거고 자 오늘 1일차죠. 내일 2일차예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2일차, 3일차, 4일차가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1일차에 이제 수업을 했고 2일차에 수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3일차에 못 나온대. 근데 3일차에 못 나오면 어때요? 4일차 타격이 있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4일차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이런 상황보다는 애초에 우리 수업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 있죠? 요 기간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알고 왔어요. 그쵸? 시간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진짜 부득이한 상황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업에 다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오세요. 근데 뭐 오늘 같이, 그러니까 요번 주 뭐 목금 같이 눈이 되게 많이 와. 그럼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 타고 오시는 분들은 더더욱 힘들 거고, 자차 가져오시는 분들은 뭐 주차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실 학원에 못 나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자, 줌으로 참석하시면 돼요. 비대면으로. 비대면은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각자 멘토 선생님이 계실 텐데 연락을 따로 주시면은 그 줌으로 접속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내가 학원에 나와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계속 줌으로 듣는다? 저는 근데 나와서 듣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줌으로 듣게 되면은 이렇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다른 뭐 이것저것 다른 일을 또 이렇게 병행하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학원에 나와서 계속 들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영상은 복습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사이트들은 집에 가서는 한 번씩들 다시 보시면 돼요. 뭐 하는 사이트인지. 자, 일단 10분 쉬었다 와서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